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3월 둘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공모주 두 종목이 착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사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워밍업으로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착락을 합니다. 그래서 환불금은 금요일에 돌려받게 되는데요. 환불금으로는 주 후반부에 착락하는 엔젤 로보틱스를 착락할 수 있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은 사이좋게 초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착락하는 일정입니다. 자, 그러면 워밍업이니까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파악을 해볼 텐데요. 이 회사는 모터와 제어기 그리고 감속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품만 보았을 때는 로봇 필수 부품들이라서 로봇 관련된 종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이런 세 가지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 보니까 현대차와 함께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을 개발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부품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세계 최초로 개발한 부품도 있고 또한 해외에서 의존하던 부품을 국산화를 시킨 부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부품을 고객사들에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현대차 같은 큰 기업들은 협력사 두세 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사면이 만들고 있는 부품은 이 회사에게 독점적으로 공급받는다는 의미이니까요. 국내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무엇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매출의 절반이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가 잘 팔려야 우리 회사의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대세 종목 중 하나가 현대차입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실적과 배당금을 피크아웃이라는 명분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으로 누르고 있던 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월에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대차는 한국에서도 차를 많이 팔고 있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다른 대륙에서도 22년보다 판매 대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때문에 주춤하고 있을 때 현대차가 23년에는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면도 실적이 매년 좋아졌는데요.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 매년 성큼성큼 늘어나면서 이제 1,0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도 함께 늘어나면서 이익률은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인데 이익률이 10% 정도 된다는 것은 제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고 독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률도 괜찮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로봇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회사가 만드는 부품이 모터나 감속기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구성하는 필수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로봇 시장으로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 6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고 IR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로봇 관련 종목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부품 사업 외에 서브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은 방산입니다. 주로 하나그룹 계열사들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매출의 7%가 방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방산 쪽도 신규 부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면은 실적도 좋고 또한 신규 사업으로 회사의 매출 볼륨이 확대될 가능성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시장에 상장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을 무너뜨린 게 바로 공모가입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흑자를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기술 특례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적이 아니고 미래 실적, 25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었는데요. 특례 상장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흑자를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이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대놓고 우리는 뻥튀기 상장을 할 겁니다라고 이런 것을 용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한국거래소에서 태클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종목들의 레파토리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별로였지만 앞으로 우리 회사는 정말 좋아집니다. 이런 실적으로 미래 실적을 추정합니다. 하지만 사면은 수주 잔고가 1조 원이 있다고 IR 자료에 딱 기재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이 그나마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다는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사면은 상당 공모가가 25,000원이고 23년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PER 약 29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유사 기업은 세 곳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대동기어가 사면보다 밸류가 높았지만 용화테크나 유니테크노의 PER은 사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면서 자체적으로 벌써 공모가를 초과시켰다고 보이는데 아마 요즘 분위기상 수요 예측에서 또 공모가가 초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밸류보다는 수요 예측과 청약 조건으로 상장일의 시세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좋으니까 이제는 청약 조건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모집하는 수량은 총 200만 주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13만 2천 주가 배정되었는데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할 때 완판 가능성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50만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이라면 8천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증거금은 1억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이고 청약수 수료는 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 기존 주주가 개인 3명이 있는데 합쳐서 7만 8천 주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 보유 물량이 1%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공모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 물량이 18% 정도인데 나중에 의무 확약까지 고려한다면 유통 물량은 15%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모 가격이 아쉬웠지만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약 68%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모주주 외에 기존 주주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여기 개인 주주 3명은 1년간 보호회수가 걸려 있고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한 달간 보호회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상장하고 난 다음에 1년이 될 때까지 풀리는 물량은 한투가 보유한 39만 주가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작기 때문에 의무 확약을 신청하면서 물량을 받으려는 기관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모 가격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의무 확약을 신청하는 기관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 종목을 21년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약 30억 원 투자하면서 주당 7,700원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지금 상당 공모가가 25,000원이니까 취득한 가격은 공모가 3분의 1보다 작은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기술 특례로 상장시키면서 공모가를 높이는 것에는 주관사의 사심이 강하게 들어갔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물량은 상장일에 나오는 물량은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EA2와 APR은 공모가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제 상장했던 KNR 시스템은 시초 가격이 174%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흐름이 좋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상장하는 오상헬스케어에게 조금 부담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사면 직전에 상장하는 종목이 오상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성적을 보여주느냐가 사면에게는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상헬스케어는 다음 주 수요일에 상장하고 사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되니까요. 오상의 상장일 흐름을 보면서 청약을 판단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결과가 발표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말도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